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바나나, 빵부터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 공복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위와 몸이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새 위산이 축적되어 있고 혈당은 낮아져 있으며 탈수까지 진행되어 신체의 방어력이 가장 낮은 시점이죠. 이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과 음식이 만나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고 갑작스런 당분과 염분이 혈당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위산과잉, 염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복에 커피 한 잔이 위험을 악화시키고 과일 주스 한 잔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시리얼이나 흰빵은 포만감도 없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문의들이 공복 섭취를 강력히 경고한 6가지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와 심장을 혹사시키는 음식들일 수도 있다는 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영상의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해입니다. 아침 최고의 공복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체중 조절도 쉬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지는데요. 반대로 먹어도 되는 음식인 줄 알고 드셨던 것들이 공복 섭취의 위와 심장을 혹사시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자주 먹는 6가지 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론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습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1. 위산 과다 분비에 위 점막 손상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성분은 위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속에 음식물이 없어 이 위산이 그대로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위벽이 손상되기 쉽고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에 민감한 공복 위장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혈당 불균형 유발합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죠. 문제는 이 과정이 공복 상태에서는 더 예민하게 작동해 혈당이 널뛰기 하듯 급등락하면서 오히려 피로감, 두통, 불안 증세를 느끼기 쉽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카페인 흡수가 더 빨라져서 심장 두근거림과 불안이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빠르게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떨림, 초조함, 불안감 등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카페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칼슘 배출 유도해서 뼈 건강에 악영향 줍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 배출을 늘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뼈 밀도 감소,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죠. 공복 상태에서는 이 미네랄 손실을 음식으로 보완해줄 여지가 적기 때문에 영양 균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체 음료로는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티 또는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위장과 신진대사 모두에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위장장애나 고혈압,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일 주스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주스, 아침에 먹으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과일 주스는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당분 과다 흡수하게 되면 혈당 급상승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에서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된 액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6에서 7티스푼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낮고 당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곧바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결국 저혈당, 즉 에너지 급락, 무기력,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전단계나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산과 만나면 위점막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은 강한 유기산 구연산, 아스코르빈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성의 주스를 더하면 위산과 과일산의 이중 자극으로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쓰림, 트림, 복통,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과일의 섬유질이 사라져 포만감 없어 과식 유발합니다. 과일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과일 주스로 만들면 이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만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 금방 허기를 느끼고 오히려 오전 중 군것질이나 과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주스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셈입니다. 4. 이빨과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산성 주스를 마시면 입안이 침으로 중화되기 전이라 에나멜층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이 직접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치아부식, 시린이, 잇몸 약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공복에는 통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섬유질, 비타민, 수분을 모두 활용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또는 과일 주스를 드시려면 식사 후 한두 시간 후로 미루고 착즙 주스보다는 스무디 형태로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리얼과 단맛 그래놀라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아침, 우유에 시리얼 한 그릇 간단하고 든든해 보이시죠? 하지만 시리얼과 단맛 나는 그래놀라는 건강한 아침 식사로 위장된 대표적인 고당분 식품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혈당 불균형, 에너지 저하, 만성 피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당분은 혈당 급상승 유발시킵니다. 시중의 시리얼과 그래놀라 제품 대부분은 설탕, 액상과당, 포도당 시럽 등이 다량 첨가되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인슐린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당분을 먹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곧바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다시 급락하게 되며 결국 오전 중에 집중력 저하, 공복감 재발, 과식 유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죠. 2. 섬유질 부족으로 포만감 없습니다. 곡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건강해 보이지만 정작 가공된 시리얼과 달콤한 그래놀라 대부분은 섬유질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소화가 빨라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혈당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오전 중에 허기를 더 빨리 느끼고 간식, 군것질로 이어져 총 섭취 칼로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혈당 스파이크가 에너지 롤러코스터 현상 발생합니다. 공복에 단맛 시리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뇌는 일시적으로 과잉각성되었다가 곧 피로, 졸림, 기분 변화 등으로 반응하며 업무 집중도와 학습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는 학습 능력 저하와 주의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첨가물과 지방, 트랜스 지방 포함 가능성 높습니다. 달콤한 시리얼과 그래놀라는 대부분 맛과 바삭함을 위해 유지류와 향료, 착향료, 색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런 가공 첨가물은 장 건강을 해치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섭취 시 부담이 매우 큽니다. 5.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 가중됩니다. 보통 시리얼은 차가운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서차가운 유제품과 고당분 시리얼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불량,
더부룩함,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오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말고 다른 음식으로는 당이 적은 통기리 오트밀을 따뜻하게 끓이거나 견과류와 삶은 계란, 채소 조합으로 식사하시고, 시리얼이 필요하다면 무가당 통곡물 시리얼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맛있고 칼륨,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나나, 특히 생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혈액 내 불균형 유발시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성분이지만 공복에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공복에는 혈중 전해질 균형이 민감한 상태인데 바나나 속 마그네슘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액 내 마그네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칼슘 마그네슘 균형을 깨뜨려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거나 심혈관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고령자, 고혈압 환자, 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당분 과당자당 빠른 흡수되어 혈당 급등해서 위험합니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중간 이상으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자연의 단맛이지만 단당류 형태의 당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급속히 분비되고 곧 저혈당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급락, 손떨림, 무기력감,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산성 과다가 당분 많아 위의 점막을 자극시킵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지 않은 바나나는 pH가 낮아 위산과 만나면 산도 총량이 증가하면서 공복 위장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복부팽만, 위염 증상 악화, 역류성 식도염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엔 위산이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나나의 산성과 당이 위를 2번 자극하는 셈이 됩니다. 4. 생바나나는 섬유질 많지만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편이지만 덜 익은 생바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공복 위에 들어가면 소화가 느리고 더부룩함, 가스,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나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생바나나는 공복을 피하고 식사 30분에서 60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삶거나 구운 바나나는 식이섬유 구조가 변하면서 위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아침에는 바나나를 먹더라도 오트밀, 계란, 견과류 등 단백질 지방과 함께 곁들여 먹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5번째로는 빵과 페이스트리류인 밀가루입니다. 바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식빵 한 조각, 크로와상, 도넛이 간단하고 맛있지만 공복 상태에서 먹기에는 가장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탄수화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 소화기관, 대사 건강까지 폭넓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급상승시키고 인슐린 과분비시킵니다. 흰 밀가루는 곡물에서 껍질겨과 배알을 제거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로 인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없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죠. 공복에 흰 밀가루를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고 혈당이 급상승하며 곧이어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납니다. 이 인슐린 반응은 곧 혈당 급강하로 이어져 무기력, 집중력 저하, 허기 재발, 군것질 유도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커지죠. 2. 공복 위장에 부담 주며 속쓰림 위험을 유발합니다. 페이스트리류는 고지방, 고당분, 흰밀가루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에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이 큽니다. 공복 위는 위산이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기름진 페이스트리가 들어가면 위산 과분비가 유도되고
위벽을 더 자극해 속쓰림, 위염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 역류, 위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공복 페이스트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포만감이 없고 허기 유발하여 오전 식사에 과식 유도합니다. 흰 밀가루빵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장에서 금방 소화되고 포만감이 짧게 유지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혈당은 빠르게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며 오전 중 허기와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이로 인해 간식, 군것질, 커피나 단 음료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가 더 늘어납니다. 4. 트랜스 지방과 방부제로 염증 및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페이스트리 제품에는 마가린, 쇼트닝이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트랜스 지방의 주요 원천이며 심혈관계 염증을 유발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또한 방부제, 인공향료, 색소 등이 첨가되어 장 건강과 간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는 해독 기능이 막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은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면역력과 대사 건강 저해합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는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장 점막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며 장루 수중 후군이나 만성 염증 질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은 장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제 탄수화물과 첨가물이 면역 기능 저하 및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대안은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 또는 오트밀 단맛 없이 직접 만든 무설탕 그래놀라, 계란과 채소,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세요. 즉, 탄수화물이라도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 조합이 건강한 아침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요구르트,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익균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선택합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요구르트나 플레인 요거트는 공복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공복에 강한 위산이며 유산균 대부분 사멸시킵니다. 요거트의 최대 장점은 유산균인데요. 공복일 때 위는 이미 위산 농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강한 위산은 요거트 속 유익균 대부분을 사멸시켜버립니다. 즉,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복에 요거트를 먹어도 유산균 섭취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2. 차가운 요거트는 위장에 부담됩니다. 요구르트나 플레인 요거트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상태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이 들어가면 위 점막을 수축시키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며 위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 위염, 위경련을 자주 겪는 분들은 공복에 찬 요거트를 먹으면 오히려 위통, 더부룩함, 설사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요구르트 제품의 숨은 당분으로 혈당 스파이크 유발시킵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그나마 낫지만 시중 요구르트의 90% 이상은 설탕, 액상과당, 과일청 시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이런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과다 분비로 혈당 급락하며 허기 재발이라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4.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요거트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유당을 소화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해서 복부팽만, 가스,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칼슘 단백질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복 위장에서는 산도가 높아 단백질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며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요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트의 장점인 고단백, 고칼슘 식품이라는 효과도 공복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트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식후 한두 시간 뒤 위산이 어느 정도 중화된 상태에서 드시면
유산균도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는 요거트를 드시려면 바나나, 오트밀, 견과류 등과 섞어 따뜻한 죽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닙니다. 몸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는 피로, 집중력 저하, 성인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은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좋은 아침 한 끼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